네, 개장 전 가장 빠르게 이슈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오늘은 이민우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잘 지내셨겠죠? 네. 예, 이게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그래서 거기다 또 2,200에서 주가가 네. 2,200을 지키냐 마냐 하다가 2,400까지 그렇죠. 수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문앵커님, 그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들이 지속이 되면 그 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더운 날이 지속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반대로 이제 좀 추운 날을 대비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네. 절기상 내일이 대서에 해당이 됩니다. 오, 네. 예, 가장 더운 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날씨처럼 네. 이런 증시도 사실상 흐름을 좀 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증시는 흐름을 타기 때문에 지금 좋았다는 거에 요번 주 한 주 좋았다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프닝 벨 저희와 함께 시청하시면서 어떤 이 흐름에 대한 좋은 정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증시도 계절과 같이 흐름을 탄다라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장 뉴욕 증시부터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기업들의 이 실적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복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모처럼 만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우지수나 S&P 500 그리고 나스닥 종합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위주로 좀 많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네.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이게 된 이유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특히 S&P 500이랑 나스닥 종합에서 보였던 그 빅테크 종목들 그렇죠. 그리고 빅테크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특히 2분기 실적과 관련돼서는 지금 경기가 나빠지면서 네. 되게 비관적 전망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드만삭스나 IBM, 노바티스, 테슬라, 알코아 같이 네. 금융업종, 네 그리고 또 이런 제조 IT 같은 업종, 그리고 노바티스 같은 제약 업종, 예 그리고 테슬라 같은 이제 커머셜 업종들. 네네. 그리고 알코아 같은 이제 자원 업종들 네네. 모두가 다 좋은 실적을 거뒀어요. 근데 예상치를 조금만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만 하더라도 예,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희망적 요소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네. 이런 덕분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모습은 당분간 조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은 없다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짚어주셨고요. 여기에 골드만삭스와 IBM, 또 노바티스, 테슬라, 알코아 등의 기업 실적도 또 좋았다라는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넷플릭스의 실적이 아주 상당 부분 좀 뛰어난 상황이고요. 또 특히 보시면 테슬라도 전장에 예상치를 웃도는 이런 이익을 발표하면서 전장 대비 9.78%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외신을 통해 한번 알아봤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11년 만에 예상보다 큰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소식 들려드렸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게 유럽 증시가 어쩔 수 없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기대하지 못했던 바죠. 0%대 실질금리 0%대 그런 기준금리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는 필연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된다면 미국의 어떤 증시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유럽 중앙은행의 그 금리 인상이 뭐 지난주, 지지난주 뭐 계속 나왔었죠. 뭐 달러 대비해서 유로화가 1대1이 됐다. 네. 예, 결국에는 이제 1을 초과하던 그 유로화가 결국엔 1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로화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 달러의 강세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과 달러와의 어떤 가치 통화 가치 부분에서의 어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점인데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달러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던 거를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금리 차이가 많이 나던 거를 이제 줄여들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는 거니까 네.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이제 수출품의 가격들, 특히 수출품의 가격들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많이 보내고 있는 그 에너지 정도가 되겠죠. 지금 또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지 못한 부분적인 공산품들이 되겠고,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수출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미국의 어떤 그 무역 수지 부분에서의 개선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 기업 실적에는 호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유럽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예, 이끌었고 그리고 또 이 금리 인상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그 기업 실적을 도와주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던 부분이다라는 말씀 짚어주셨고요. 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이에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또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일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6일, 27일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지금 뭐 처음에 그 9.1%의 금리 그 물가 상승률이 나왔을 때는 1%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다가 실질적으로 1%는 시장 충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중앙은행의 그 결정은 아니다. 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실적 결정은 1%가 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지난달처럼 0.75%라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다른 타국의 중앙은행뿐만 아니고 그 월가에서도 이것들을 전망하는 그 여러 기관에서도 지금 0.7%를 보고 있는 게 대체적인 뭐 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1%보다는 0.75%가 맞을 것 같고 설사 최악의 어떤 경우라고 해서 1%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1%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나 투자자들은 조만간 뭐 인플레이션을 잡겠구나 아니면 확실히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0.75%로 그 가고 있는 흐름은 확실하고요. 이게 이미 이제 나온 결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 어떤 악영향이나 별다른 것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는 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고 시장의 어떤 그 추세를 반전시킨다기보다는 그 시장의 어떤 악재를 흐름을 막는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26일에서 27일 사이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75% 인상에 더욱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 1%대 금리 인상이 좀 단행이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 중앙은행의 노력의 일환으로 좀 해석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미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를 반전시키기보다는 악재 요인을 조금은 완화시키는 그런 일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물가 지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던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문학훈님 기억나시거나 생각나는 거 있으면 요즘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 한번 뭐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많죠. 밀가루도 있고요. 네. 식용유. 밀가루로 하면 예를 들면 좋아하시는 것 중에 칼국수 같은 예, 거죠. 네. 국수 좋죠. 네. 요즘에 특히 좋죠, 여름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요? 식용유나 식용유, 예, 아무래도 튀김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생필품 같은 것도 많이 많이 오른 것 올랐죠. 같아요. 예, 생필품 같은 거는 네. 특히 이제 만들 때는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또 옮길 때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먹는 것, 뭐 주로 쓰는 것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식량 자급률이 90%는 이제 외부에서 수입하고 식량 자급률이 10% 안팎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남아도는 거는 쌀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이제 그 밀 가격, 옥수수 가격, 뭐 콩,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걱정을 하는데 밀 가격 추이를 한번 보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계속 상승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6개월 차트를 제가 가져와서 한번 보고 있는데요. 네. 6개월 차트를 봤을 때 제일 높았을 때가 이제 부실량 14,000이었습니다. 네. 예, 14,000이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전이었으니까 이제 올 초 같은 경우는 14,000까지 올랐던 게 1, 2월 달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 터지고 나서 그 직후 뭐 직전 직후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이후에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 그러면 지금 800불까지 내려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거죠. 네. 거의 50% 가까이 빠진 거라고 그렇네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 최고가 대비 60%까지 내려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그 제일 많이 쓰는 것들 우리가 좀 먹는 것들 이제 설탕 대신에 쓰는 그 과당 옥수수를 이용한 과당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고기를 먹을 때는 또 무앵커님은 닭고기를 좋아하세요, 소고기를 좋아하세요, 돼지고기를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지만 소고기, 닭고기 좋아합니다. 네, 역시 예, 몸매 관리에는 예, 소고기, 닭고기만한 그렇죠. 게 없죠. 예. 네. 근데 그 소, 닭에 들어가는 가장 큰 그 사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한 부분이 옥수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옥수수 가격 차트를 보면 옥수수 가격도 뭐 계속 올라가다가 6개월 동안 네. 지금 그 가장 피크가 5월 달이었는데 5월 달 부채인당 800불이 넘었던 게 지금 500불대로 내려왔습니다. 570불이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이게 폭락을 한 수준인데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러면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이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그 물가 이 원재료 가격, 밀가루랑 옥수수 가격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왜 실제로 그 음식료 가격은 원자리를 그 원래대로 의 자료를 찾지 않는가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올 만하죠.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산업 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원자재가 있죠. 광물이 있습니다. 천연자원 광물. 그렇습니다. 예, 천연자원 광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리를 하나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 구리 가격을 한번 또 6개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6개월 차트를 봤을 때 톤당 제일 높았을 때가 15,000불, 1,500불이었는데 지금 7,300불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것도 30% 정도 가격이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을 하나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WTI 그 미국 이제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 뭐 잘 아시겠지만 120불에서 13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0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증산 노력도 있고 원유 재고가 늘어난 원인도 있고 사람들이 그림을 너무 비싸니까 적게 쓰는 요인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한 변동폭을 보이면서도 100불 안팎의 가격을 보이겠습니다. 제일 많이 비쌌을 때는 얼마까지 예상을 했었죠? 얼마까지였죠? 150불에서 뭐 제일 높았을 때는 300불까지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가격은 96불이니까 예, 100불 미만이니까 그거는 상당히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격을 봤을 때 드시는 생각은 어떤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상품 가격은 좀 둔화되고 하락하는데 왜 우리의 물가는 계속 오른지 그게 네네네. 궁금하거든요. 예, 네. 예. 그렇죠. 이게 뭐 시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고 또 제조사 측에서는 이 타이밍에 보도에서는 계속 물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이 타이밍에 큰 차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료품을 만드는 회사는 싸게 사서 원료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니까 수익이 좋아지겠죠. 네. 예, 그런 기업들이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그 뭐 하나 방법이 되겠고 네.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수요가 줄어서 그렇다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럼 상품 가격의 어떤 추세가 둔화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건 경기 하락의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조짐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다음 분기까지 이어서 어떤 흐름을 앞에서 처음 방송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원재료 가격, 산지 가격이 생산지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들은 네. 결과적으로 수요가 둔화된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정말로 리세션,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닌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추세를 끝까지 한번 잘 유심히 보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주셨는데요. 최고가 대비 이제 절반 가까이 내려온 밀가루, 거기에 이제 옥수수 가격, 또 여러 가지 구리와 원유 가격들의 하락 등 짚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되는 것은 경기 하락에 경기 침체의 조짐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장까지 30여 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지난장 이렇게 강보합권으로 양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네. 오늘 또 전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뭐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수급 장세기 때문에 예,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그 추세, 그 태도가 네. 얼마나 시장 참여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는 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뭐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그 실적과 무관하게 실제 어떤 밸류와 무관하게 외부적인 요인, 달러 가치와 금리와 이런 외부 변수에 따라서 굉장히 더 많이 나간 요인이 있겠죠. 네. 근데 다음 주에 금리 인상도 사실상 거의 결정됐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기업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네. 예, 예상을 뛰어넘는 예상보다 더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평가된 국면에서 좀 들어온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 그동안 매도했던 그 매도세에 비해서는 좀 턱없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일단 거래량 전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나 매수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는데 기관의 태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은 약간 긍정적 태도로 좀 매수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흐름은 약간 더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강보합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 뭐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주력 산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소외가 된 면이 있는데 그 뭐 중화학공업이나 뭐 반도체들을 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예, 반도체랑 조선 이런 쪽에 실적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밸류에 대비해서 과매도된 측면들이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외국인들의 그 수급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도와 매수세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미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견조한 실적 발표들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증시 상승으로 이끌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반도체, 조선 등 과매도 환이 측면을 살펴보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까지 체크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도움 말씀해 주신 인뮤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